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구의역 지하철 사고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거듭된 사과 때문에 정치권이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단 매피아라고 불리는 메트로 관련 감사, 문재인 최측근이다. 아니다. 동교동계와 더 가깝다. 이런 논쟁도 있었거든요. 또 하나, 성남시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논쟁, 112 신고까지 이어졌다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서울 메트로에서 벌어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구의역 사고 직후 사퇴한 지용호 씨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자, 여야의 내용을 보면 결국 메트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감사의 존재가 야당 낙하산이라는 걸 왜 회피하려고 하느냐. 게다가 문재인 대표 최측근 아니냐. 자, 출발점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쓴 글 때문인데요. 이동규 차장,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새누리당 정권에서 공공기관마저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몰아갔다. 그러니까 돈만 찾았다. 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탐욕의 나라가 만든 셈이 됐고 그런 점에서 구의역은 땅 위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과 사고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그 이전에 오세훈 시장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는 이제 오늘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서 네팔로 떠났는데, 박성부 국장. 네. 일단 문재인 대표 이제 정치권에서 떠나기 위해 네팔로 히말라야로 향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하고 떠났군요. 네, 근데 저 얘기가 좀 설득력을 가지려면요. 네. 우선 지금 사고가 일어난 지금의 책임자가 누군가. 네. 그것은 서울 메트로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는 바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입니다. 네. 더욱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와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미 이번으로 세 차례 이르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이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을 먼저 묻고서 이러한 지상의 세월호를 만든 박원순 시장도 잘못이지만 더 연원을 따져보면 아마도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2007년에 그때 말하자면 인원 감축을 하면서 네. 그런 이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이것은 현재의 그 분명한 그 관리 책임을 그냥 얘기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한나라당에 더구나 무슨 이윤 추구다. 네. 자, 기업은 공기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윤과 효율성과 채산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 주어진 환경 아래서 안전과 또 환경과 이 부분을 해나갈 책임이 바로 관리 감독자에게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막연하게 한나라당이 이윤 추구하는 이런 한나라당의 책임이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네. 사고 자체도 정쟁시하려는 이런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글쎄 그 제1야당의 그 대선 후보를 지냈던 그리고 또 직전까지 더민주당의 그 대표를 지냈던 문재인 대표의 이 사고에 대한 분석치고는 네. 너무나 좀 비약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한 공기업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지금 공기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비효율, 세금 잡아먹고 세금 낭비하고 조직만 방만하게 키워왔다라는 비판을 받는 공기업에 대해서 뭐든지 직영을 하고 뭐든지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공기업 개혁이라는 거는 정말 물 건너가게 되고요. 지금 공기업이 직접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시키고 외주를 주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똑바로 잘하면은 비용도 줄이고 사고도 안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될 일이지 꼭 그걸 직영화하고 민영화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공기업 개혁의 어떤 역행하는 듯한 저런 발언도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논란의 중심, 오늘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랑 이제 굉장히 설전과 입씨름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놓고 다퉜던 건데요. 자, 문재인 대표 옆에 보이는 이분, 메트로 감사를 지냈다 최근에 떠난 분인데 이분이야말로 문재인 대표랑 가까웠던 분으로 낙하산으로 왔던 건데 어떻게 새누리당에 뒤집어 씌우냐는 것이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의 공격이었어요.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새누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네. 이 지금 지용호라는 이 그 메트로의 감사, 그 전 감사가 그 문재인 대표와 인연이
우선 2012년 7월에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희인의 모임, 그러니까 경희대 출신인 거죠. 경희대 후배에서 회장을 지냈고 또 네. 문재인 선대위의 서울시민 캠프의 상임대표를 네. 지냈다. 그리고 또 12월에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을 지냈다. 그래서 최측근이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사실 최측근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그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분은 오히려 그 사실 뭐 경희대의 인연을 가진 후배인 거는 맞지만 또 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유일한 후보가 문재인 그 제1야당의 후보는 문재인 후보였으니까 네. 문재인 후보와 가까운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왔던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네. 최측근이라는 것은 명백한 그 허위 사실이다. 네. 그 최측근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은 굳이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는 동교동계의 인사들과 상당한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반박을 하고 있어서 네. 저 최측근이라는 표현까지는 제가 볼 때 정진석 대표, 원내대표가 좀 과도한 묘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들고 있는 사진인데, 아니, 최측근이 아니라뇨? 이렇게 사진까지 있는데, 지용호 씨 블로그에 가면 저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놨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측근도 좀 거리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재인 대표랑 무관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양 정당이 자기한테, 자기의 주장에 가장 그 입맛에 맞는 표현을 써가면서 좀 이 관계를 활용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오히려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본질을 지적하려면 네. 지금 지용호 전 감사만이 아니라 네.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 메트로의 그 서울 메트로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은성 PSD라든지 이러한 그 안전관리 관련한 이 회사에 낙하산을 수도 없이 보내고 네. 또 서울 메트로 자체도 낙하산으로 점철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네. 이렇게 오히려 지적을 하는 것이 보다 좀 더 본질적일 텐데 지용호 전 감사만 갖고 하는 것은 네. 조금 좀 이렇게 설득력이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민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있었는데 사과를 거듭했거든요. 그러나 시민단체 분들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 주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확인합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이 사태를 맞이해서 초기에 보인 대응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박원순 시장님은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 대응을 그동안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잘 몰랐다. 이런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공감했고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로 접속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대응하는 걸 보면서 내가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시장이 대응하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정부가 좀 굼뜨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약간 오버한 대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은 반대가 된 거죠. 네. 자기 일이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빠르게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시민들은 질타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제3자의를 훈수 두는 거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막상 자신이 됐을 때 마치 남이 훈수 두듯 할 수 있는 일,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말씀을 지금 그걸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극복해야 될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가장 좋은 거는 제3자적 시각을 유지하고 네.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높은, 더 강한 네.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네. 사실은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네. 모든 걸 유리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 참으로 어렵죠. 그렇게 실천하기가. 이번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울시장을 둘러싼 논쟁에 이어서 이번엔 성남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화문에서 단식 시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그 지방재정 제도 바꾸는 것 때문에 네. 항의하는 뜻에서 계속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네. 김부선 씨가 이재명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직원들이 내 손목을 잡아 끌면서 폭행했다라고 네. 하면서 종로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내가 뭐 너무 좀 이렇게 오버한 것 같고 이재명 측근들이 네. 오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좀 뭐 바로 사과도 했고 해서
그만두길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그 고소 내용을 곧바로 취하하겠다라는 뜻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올려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또 섰는데 112 신고를 했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본인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 폭행 당했다고 자기가 112 신고를 예, 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재명 시장이 이제 처음에 거기를 알고 찾아갔던 게 아니고 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인사차 갔는데 네. 직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끼어들어서 말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가 결국 그 두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이렇게 경찰의 수사에 들어갔었는데 바로 단순한 일이었기 때문에 폭행을 취소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근데 또 SNS에서 이재명 시장이 왜 나만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네. 다른 사람들하고는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연기처럼 배우처럼 보여준데 네. 내 말은 안 봐준다. 이런 얘기를 또 남겼는데요. 네. 저 예전에 잠깐- 이제 양육비 소송건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잘 지내다가 또 격렬하게 이제 맞붙다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1월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또 SNS 상에서 뭐 굉장히 감정적이고 옳지 좀 지나치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씀들도 주고받았다가 또 그 글도 또 삭제를 하시고 또 화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자, 이번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베이트 건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이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예, 처음부터 아주 부인하던 국민의당에서도 일부 네.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점점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한 것 같긴 합니다. 그 혐의 내용을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김수미 국민의당 의원이 운영을 하는 브랜드 호텔이라는 그런 그 회사가 하나, 벤처 회사가 있었죠. 실제 숙박업소가 아니라 그 홍보 대행을 하거나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용역을 맡겼던 TV 광고 홍보나 선거 공보물 회사에서 각각 1억 2천, 1억 1천만 원씩을 브랜드 호텔 쪽에다가 리베이트도로 줬다라는 게 선관위의 시각이고, 자, 여기 호텔로 그려져 있지만 이게 절대 호텔 건물이 그거 아니죠.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 이해를 이름인 위해서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리베이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 김수민 의원이나 자, 지도교수로서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선생님 얘기는 야, 이건 당연한 얘기다라고 설명한다죠. 그렇습니다. 이 두 회사로부터 일정 부분 일감을 받았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대가로 받은 것이지 그냥 생돈 리베이트를 받아먹은 게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허위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검찰이 선관위가 확인하는 것 같은데 선거 때 국민의당의 정당의 홍보를 맡았는데 맥주 광고 계약서가 등장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이제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니까 해명을 내놓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을 받은 게 맞다. 그 선거 홍보 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브랜드 호텔에서 했는데 계약서에서만 실제 그 선거 업무를 한다고 쓰지 못하고 맥주 광고를 일부 대행을 했다라고 그런 내용의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호텔이라는 업체가 김수민 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 김 의원 쪽에다가 우리가 일감을 줬다라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회사에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을 맡긴 했지만 내용을 좀 감추기 위해서 맥주 광고를 대행해줬다라는 식의 허위 계약서를 썼을 뿐이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계약서 안 쓰는 거에 우리 바닥에서 늘 있는 관행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거 한 가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선거 때 홍보 계약 맺었는데 맥주 광고 계약서를 가짜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정부에 제출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게 공천 헌금이냐 아니면 회계 부정이냐 뭐 이런 몇 가지가 가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해가지고 네. 사실로 확정돼도 되지 않은데 국민의당을 망신 주느냐 옥죄했냐 이런 주장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선관위는 할 일을 했습니다. 네. 했으니까 이것을 해명하는 건 이제 뭐 수사라든가 본인들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자체 뭘 조사를 한다는데 네. 명백하게 밝히는 게 그것이 안철수 대표한테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저 정도 되면요. 네. 당연히 의심을 가질 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맥주 광고가 등장하는 정당의 홍보. 그렇죠. 비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명백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당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라 그러는데 거기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저금리 시대 맞았거든요. 관련된 소식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